안녕하세요. 대시뉴스 코리아의 위클리 리캡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대시뉴스 코리아에서 번역과 컨텐츠 작성을 맡고 있는 조유진이고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암호화폐와 대시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와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암호화폐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밑에 있는 구독 버튼 혹은 서브스크라이브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또 실시간으로 뉴스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SNS 팔로우 해주시면 됩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텔레그램 준비되어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팔로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우리가 함께 살펴볼 첫 번째 뉴스는 웨이스라는 회사가 암호화폐 등급표를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등급표가 발표된 이후 몇몇 코인은 눈에 띄게 가격 상승을 겪기도 했는데요. 우선 대시의 경우 C+를 받아서 비트코인 등 대부분의 암호화폐보다는 나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캐시, 모네로, 지캐시 및 리플보다는 앞서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나 과연 이 등급표가 제대로 작성된 것인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할 만한 몇 가지 모습도 보입니다. 특히 NXT의 경우 그 주도 개발팀이 이그니스로 옮겨갔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등급인 C+에 가까운 C등급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암호화폐가 성숙해감에 따라 투자 등급 시스템 역시 조정되겠죠? 아직 암호화폐 자체가 신생 단계인 만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프 토큰이 대시를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빠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프 토큰은 가입 없이 즉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또한 한 번의 거래로 여러 개의 다양한 토큰을 거래할 수도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통합을 통해 대시는 더 많은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되었네요. 지난 여름 CEX.io가 대시 거래상을 추가하면서 은행 송금과 신용카드로 쉽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된 이후에 어폴드, 비트노보 및 머큐리 캐시 등 다양한 거래소들이 대시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더 많은 법정화폐로 대시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이 시작된 지 고작 한 달 만에 다양한 거래소와 상점에서 채택되면서 대시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한 달을 보낸 것 같네요. 세 번째 뉴스는 알트36의 CEO인 켄 라미레즈와의 인터뷰입니다. 지난 10월 대시가 알트36와의 독점적 파트너십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특히 이 파트너십을 통해 대시가 합법 대마 산업에 진입하는 계기가 되면서 많은 관심을 불러모았습니다. 특히 합법 대마 산업은 그 특성상 현금 거래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뱅킹 시스템이 무척 부족했는데요. 이번 통합을 통해 대시가 독점적으로 해당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알트36와의 협업으로 대마 산업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보인 후 팜비치 리서치 그룹이 대시에 투자할 것을 적극 권고하기도 했었죠. 이에 대시 가격이 껑충 뛰기도 했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암호화폐와 대마 산업 모두 높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는데 이에 대비해 알트36는 자사의 플랫폼상에 일어나는 모든 결제가 법을 준수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알트36의 플랫폼을 통해서 500만 이상의 고객과 환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그 사업 규모가 대충 짐작이 되시죠? 2018년부터 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삼성이 암호화폐 채굴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테크크런치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ASIC용 칩 개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칩은 채굴기계에 특화된 부품인데요. 삼성과 같은 거대 기업이 이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서 기존의 시장을 잠식했던 중국 채굴 기업인 비트메인과의 경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삼성이 채굴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대시 네트워크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데요. 대시 채굴에 있어서는 엔트메인이 만든 D3 엔트마이너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대시의 네트워크 해시레이트가 200TH 미만에서 현재 2.3PH로 확연한 증가를 보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일부 강력한 채굴 풀이 강화되면서 네트워크 해시 비율의 42%를 렌트풀에서 장악하고 있다고 하네요. 새로운 ASIC 제조업체가 도입된다는 것은 곧 대시 채굴 역시 다양화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로써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섯 번째 소식은 대시 재무 예산 시스템이 대시 사용의 확대를 위해 온라인 마켓을 창립하는 데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온라인 마켓의 이름은 대시샵.io인데요. 이 웹사이트는 검증되고 전문적인 온라인 판매자가 대시만을 결제 수단으로 하고 모든 상품의 가격이 대시로만 책정된 시장이 될 예정입니다.
창립자에 따르면 대시를 법정 통화로 환전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게 되었다고 하네요. 특히 베네수엘라와 같이 통화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곳에서 더욱 유용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베네수엘라나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 국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어떤 경험을 말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북아메리카 소비자가 아마존을 통해서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대시가 선진국에서는 투자 수단으로 높은 인기를 구사하면서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선진국부터 개발도상국까지 고루 방문할 수 있는 사이트가 탄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은 암호화폐 시장이 12월 초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암호화폐 시장이 최고 8,300억 달러 선에서 현재 3,480억 달러 수준으로 하락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가총액은 지난 12월 첫 주에 보였던 수준으로의 복귀입니다. 이번 조정은 그 하락한 정도가 매우 큰데다가 2017년 암호화폐 붐과 함께 새로 유입된 투자자에게는 첫 거대한 조정이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 사이에 공포가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레딧에서는 자살 예방 전화번호가 공유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에 일부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폭락장이 예측 가능했다고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네요. 특히 대시 커뮤니티의 한 멤버는 현재 시장이 2013년 일어났던 급등 및 하락장과 동일한 차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13년 하락장은 회복하는데 18개월이나 걸렸는데요. 이처럼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린 배경에는 그 전에 급등해서 어떤 조정도 없이 7주 연속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현재 대시의 가격은 12월 최고가에 비하면 많이 하락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500달러를 넘어서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와 대시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는데요. 저와 함께한 시간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오늘 제가 다룬 모든 뉴스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잔뜩 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스테이 대시!